자, 일단 오늘 우리가 들어갈 부분은 사실은 이 시제 파트에서 우리는 주로 다룰 게 이 지금 중2의 학생들이 예비 중이지만 이 현재 완료랑 이것 부분을 주로 다루긴 할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이 동사의 기본적인 변화표에 대해서 무심할 수는 없는 게 여기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 실제 현재 완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뭐 당연히 현재 시제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rice의 3인칭 단수 있을 때 rises로 s가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끝이 뭐 오나 쓰나 이렇게 취로 끝나는 경우는 es를 붙인다던가 이런 거는 중학교 1학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배우겠죠. 이건 다시 보진 않지만 자, 몇 가지 우리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것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다른 것보다 자, 우리가 좀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단자음과 단모음과 단자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 예를 들면, 단모음인 오. 오는 모음이죠. 그 다음에 P는 P. 이게 발음이 길게 drop 발음 나는 게 아니고 오도 짧게 P도 짧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모음. 얘는 단자음이라 불러요. 요렇게 끝나는 단어 뒤에 뭘 붙인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형인 ed를 붙인다면 반드시 이 마지막에 쓰였던 이 자음을 하나 더 여기다 이렇게 추가해서 넣어주는 거. 근데 요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많이들 이거 실수를 하거나 그냥 스탑들은 많이 어디서 봐서 알아. 그런데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의외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존재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뭐 y를 i로 바꾸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 몇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걸 일일이 할 필요 없잖아. 뒤에 부분에서 몇 개만 우리가 같이 체크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나갑시다. 자, 그러지 않은 것도 있으니 내가 몇 개만 체크할게요. 그럼 7번,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뭐 17번, 그 다음에 22번. 내가 표시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세요라고. 그 다음에 29번, 그 다음에 뒤로 가서 35번, 37번, 그 다음에 많이 어려운 게 없네. 49번,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없네 생각보다. 62번까지. 자, 번호로는 7번, 10번 표시하세요. 7번, 10번, 17번, 22번, 29번, 35번, 37번, 49번, 62번. 자, 이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쓰이는 이 많은 동사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규칙적으로 변해요. 그 말은 과거형의 ed를 뒤에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중요하죠. 이 세 번째 때문에 하는 거야. 이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 pp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과거 분사라는 얘를 우리가 같이 외워요. 우리가 이 과거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과거 분사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현재 완료, 뭐 수동태 이런 등등등 또는 분사 구문에서조차 이 과거 분사라는 거 굉장히 쓰임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ed만 붙으면 참 좋겠지만 물론 여기도 일반적으로 ed가 붙겠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 방금 표시했던 것들은 조금 모양이 약간 변형이 돼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자, 한번 시간 드릴게요. 자, 그 사이 내가 이거 일단 다 적어놨어요. 일들이 자꾸 시간이 없어서. 자, 7번부터 보면 우리가 지금 과거형도 중요한데 과거 분사를 더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건 과거형과 과거 분사 모양이 똑같아요. 바뀌지 않죠? 자, carried는 보다시피 y가 i로 바뀌어 ed를 쓰는 거. copy도 마찬가지죠. y를 i로 바꾸고 ed. 자, 그런데 이제 dropped랑 우리 아까 했다시피 모음과 자음이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뒤에다 이렇게 같은 자음 하나 더 쓰고 ed를 적는 이런 형태입니다. dropped. 그리고 이거는 왜 적었느냐? 선생님, find는 들어봤는데 find, found,
found는 들어봤는데 이건 뭐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뭔 과거형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얘는 그 뜻이 아니고 모양이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얘는 얘 자체가 동사 원형으로 뭔가를 설립하다. 설립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는 그냥 ed를 붙이는 거 이렇게. founded. 그럼 설립했다라는 과거와 과거 분사가 각각 쓰이는 거예요. 요거는 이 뜻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line은 D만 쓰면 되겠죠. 자, 혹시 틀린 게 있는 거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plan은 역시 단모음, 단자음. 그래서 마지막에 n을 하나 더 쓰고 ed. 맞아요? 자, prefer.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도 특이한 게 prefer에 r이 하나 더 들어가고 ed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틀렸다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 step도 마찬가지로 자음 한 번 더 하고 ed. 마지막 worried는 y를 i로 바꾸고 ed. 요거 정도. 자, 여기서 지금 큰 문제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그 과거 완료 시제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단어들 보다시피 불규칙 과거형과 과거 분사. 이건 우리가 과거형도 중요한데 과거 분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요. 의외로 현재 완료를 다루는 그 단원 시험을 보면 과거 분사 몰라가지고 PP 몰라가지고 틀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그냥 무작정 있는 게 아니고 아의 모양이, 자 보세요. A랑 과거형인 B랑 과거 분사인 C가 모양이 완전 다른 게 있어요. A, B, C형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A랑 B랑 C라는 게 존재를 하고, 반면에 뭐 주로 여기죠. 뭐 become, became, become. 선생님 A랑 얘랑 같은데 이래버리면 할 말 없는데 그렇게 쓰이는 건 특히 일부분. 자, 여기 보시면 뭐 begin, began, begon도 역시 A, B, C 형태로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런 게 있는가 반면 또 뭐가 있냐. bin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ed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bound라고 하는 이 단어가 B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과거 분사도 다행히 똑같이. 우리가 이제 A, B, B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이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 외에도 보면은 뭐 bleed, bled, bled처럼 여기는 bite, bit, bit는 A, B, C형이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자, 쭉 가다 보면 어떤 게 존재를 하느냐. 내 눈에 잘 안 보이네.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 있나요? 모양이 똑같은 게 왜 안 보이죠? A 똑같은 건데 안 넣어놨네, 여기. 지금 뒤쪽에 있나? 내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네. 여기 있네요. 뒤에 있네요, 뒤에. 자, 보는 것처럼 모양이 예를 들면은 bet란 단어는 내기를 걸다야. 과거형도 bet, 과거 분사도 bet. 보이스피거는 A와 B가 없어요. C도 없어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사실 이런 것만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겠죠. 그죠?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존재를 합니다. 되게 많아요, 내용이. 그 중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보다시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들. 그 단어의 뜻까지 알고 가야 되는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일단 84개 좀 많나? 84개 좀 많나? 이걸 일단 우리가 공부는 해서 정리를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쉬운 거, 좀 짧게 되어 있는 것들을 따로 드릴 테니까 그걸로 우리가 대처할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 한 적이 있긴 있는데, 자, 뭐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것 정도 아셔야 되겠고, 자, 이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눈여겨볼 것까지 아니고, 여기 지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리드란 단어는 모양은 똑같죠? 그런데, 옆에가 뭐가 다른 게 있네? 보시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발음 기호를 알고, 발음 기호. 보통 우리가 파닉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어릴 때 이 발음 기호를 공부해서 이걸 외웠거든요. 이 땡땡은 길게 발음 나는 거야. 그러면 이 길게 발음 나니까 read라 했죠. 읽다란 단어용 우리는 read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얘는 에 발음이 나요. 그럼 어떻게 읽어? read. 그런데 모양은 똑같은데 위에 참고로 얘는 put입니다. 모양만 똑같은 게 아니라 발음도 똑같아요. let 다 똑같아요. 그런데 spread 다 똑같아요. 단 read란 단어만 우리가 특이하게 발음이 다르죠.
read, read, read라고 읽는다 라는 거 아마 배웠던 기억 있죠? 요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을 몇 개 나중에 뭐 숙제로 뭐 이 중에 절반을 아마 선생님이 해오려고 시킬 겁니다. 요 정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할 거 없어.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숙제로 이거는 우리가 할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외워야 될 걸 사고 우리가 그 선생님이 만든 프린트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요거 우리가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자, 뒤로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그냥 동사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규칙적인 변화 또는 과거형이 불규칙적인 변화, 과거 분사까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 유형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그중에 이 많은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꼭 외워야 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걸로 우리가 하고, 자, 우리가 봐야 될 오늘 중요한 문법은 바로 자, 어떨 때 영어에서 현재형을 쓰고 어떨 때 과거형을 쓰고 어떨 때 미래형을 쓰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언뜻 들으면 뭐야, 다 아는 내용인데 현재는 지금을 나타내고 과거는 그냥 과거 일어난 일, 미래는 미래를 쓰면 되잖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알고 가야 될 게 그 이외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말고 영어에서는 이 현재형을 또는 과거형을 쓰는 그런 어떤 룰이 있다. 미래형은 미래 나타낼 쓰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자, 그 대표적인 애가, 자, 현재형을 쓰는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야. 뭐 I'm hungry. 그죠? 자, 물론 여기는 비동사 am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제는 현재죠. 뜻이 뭐야?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럼 우리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나는 어떻습니다 라고 현재의 어떤 지금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맞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것과는 상관없이 조금 특이한 걸 한데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습관 또는 반복. 그 다음에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진리는 우리 소위 말하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또는 과학적 사실, 이런 것들이 여기 말하는 진리에 포함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일단 가장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이 남는 건 I'm hungry처럼 지금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이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실제 문법에서는 그것보다는 지금 색깔이 좀 다르지만 얘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습관은 어떤 거야? 습관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한 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어떤 곤란한 상황만 되면은 머리를 막 긁어. 한 번만 해서는 그건 습관이라는 말 쓰지 않죠. 그런 행동을 어땠을 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고쳐져. 그런 거 우리는 습관이라 그래요. 맞죠? 자, 이 반복이란 건 이 습관과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어요. 습관은 보통 사람이나 동물들에 해당되는 거고, 반복이라는 건 이겁니다. 아침이 오면, 그 다음에 점심이 오고, 저녁이 온다. 이건 1년 365일, 뭐 10년, 1000년 똑같죠. 또 하나.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 바뀔 수 있나요? 바뀌지 않죠. 이것도 일종의 그 행동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온 뒤에 겨울이 온다. 이거는 10년 전도, 지금도, 미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떠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 또한 영어에서는 현재형을 반드시 쓰라고 합니다. 자, 진리란 건 사실은 그런 거야. 불변의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 방금 했던 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책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반복적으로 진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처음에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어요. 뭐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막 높은 데 올라가서 하는 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은 100도씨에서 끓죠. 그럼 지금 현재 물을 끓이고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봐보세요. 10번을 반복해서 하든 1000번을 반복해서 하든 물을 끓이면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그러면 이건 역시 우리가 바꿀 수 없죠. 그걸 우리가 과학적 사실이라고도 쓰고 어떨 때는 불변의 진리라고 씁니다. 내 말 맞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해됩니까? 또 우리 지금 책에 하나 빠져 있지만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속담 또는 우리 다른 말로 격언. 이거 맞냐? 이거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너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 자, 그럼 나도 덜 미안하지. 자, 속담과 격언도 또한 거기에 포함이 돼요. 왜 그래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혹시 3살이에요? 저 지금 14살? 14살인가? 저 14살인데 무슨 소리세요? 그럼 14살에 버릇이 여든 저 아직 안 됐는데요? 현재는 지금 14살이지만 이러한 속담과 격언은 예를 들면 뭐 1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썼던 지혜로운 말이고 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죠. 또 미래 100년, 1000년 후에도 누군가는 이 속담을 반복적으로 쓸 겁니다. 그죠? 자, 내가 이 반복이라는 말을 별표를 굳이 이렇게 또 쓴 이유가 자,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습관은 어떤 거야? 어떤 행동이 반복적으로 꾸준히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변의 진리라는 거, 아까 말한 것도 이것은 10번을 해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1000번을 해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과학적 사실과 마찬가지죠. 소금은 짜다. 과거엔 안 짰니? 미래엔 달콤해질 거니? 아니죠. 역시 이것도 10번이든 20번이든 그 상태는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이 단어가 꽂혀 있어요, 나한테. 그 다음에 속담도 역시 아까 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저 소 없어요. 저 지금 소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1000년 후든 언제든 똑같은 뜻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말들을 쓰면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반드시 현재형을 쓴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정리하면 이 동사의 현재 시제를 쓰는 건 단순히 지금의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단순한 게 아닌 그 외에 이렇게도 많은 것들이 더 포함이 된다. 이런 것들 나타내는 것 앞에는 반드시 현재형을 씁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I go to 빛가람, 어디? 어디? 미들스쿨. 우리는 빛가람이지만. 자, 이 말은 이 go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나는 빛가람 중학교에 지금 간다는 뜻일까요? 현재형이니까? 지금의 상태입니까? 지금 그럼 가고 있는 중이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반복이죠. 어제도 갔고, 미안, 어제는 일요일이구나. 저번 주에도 갔고, 저저번 주에도 갔고, 오늘도 갔고, 아마 방학이 전까지 내일도 계속 가고, 이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반복적으로. 그죠? 그럼 I go to middle school이란 말은 빛가람 middle school.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때는 다닌다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 행동이, 간다는 행동이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습관은 좀 웃긴다. 습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현재형을 씁니다. 이때 과거형 쓰시거나 진행형 쓰면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나중에 방송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서 보세요 한번.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형 언제 씁니까? 당연히 과거에 동작이나 과거에 일어났던 상태나 이런 걸 나타낼 수 쓰겠지. 이게 끝일까? 또 뭐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습관의 예처럼 얘 또한 무언가 너한테 다른 게 더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과거 시제를 씁니다. 역사는. 자,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을 쓸게요. 내가 선생님이 잠깐만 이건 하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겁니다. 자, 나는 배웠다. learned 과거형
뭘 배웠느냐? that을 이용해 쓰겠죠. 자, 한국전쟁, Korean War. 자, 얘가, 자, 여기다 이제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근데 발발하다는 말은 break out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in 1950년에 일어났다. 그럼 여기 이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동사 형태로. 그죠? 그런데 배운 게 과거야. 배운 것보다 전쟁이 일어난 거 더 전 아니야? 그럼 이게 과거면 얘는 상식적으로 더 전에 일어났다는 말로 뭔가 표시를 해줘야 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는 그대로 과거형인 broke out이라는 그냥 과거형을 씁니다. 단순 과거형을. 왜요? 물론 일어난 일의 순서가 나는 배웠다라고 하는 과거와 전쟁이 일어났다는 과거는 사실 시간적 따지면 뭐가 더 전에 일어났어요? 얘가 더 전에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대과거라는 걸 쓸 수 있는데 무엇에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때 뭘 쓴다? 그냥 단순 과거에 쓴다라는 룰이 존재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니 자 보다시피 뭐 했을 때 자 배웠다라는 것과 발발했다는 것은 굳이 따지면 시에 다르지만 여전히 여기는 그냥 과거시를 쓰게 된다. 이게 과거형을 쓰는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역사적 사실까지. 미래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미래는 따로 볼 필요는 없고 단 여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참고할 거. 자, 지금 이거는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when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 보이죠? 이 접속사입니다. 뭐뭐 할 때라고 쓰는 뜻은 뭐뭐 할 때. 맞죠? 자, 뭐뭐 할 때라는 것은 이거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죠? 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가 있을까? if란 단어 뜻은 뭡니까? 만약 뭐뭐라면 이로서는 이게 바로 조건을 나타냅니다. 얘네들 우리 뭐라 부르냐? 아이고. 얘네들 우리는 접속사라고 불러요. 그럼 이러한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들 뒤에 쓰이는 문장, 이걸 우리 여기서 그거를 시간의 부사절이라 합니다.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미래는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아주 많이 나오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자 보세요. 그가 돌아올 때 지금 돌아오나요? 미래에 돌아올 거잖아요. 내가 시작을 할 거다. 우리는 시작할 거다니까 아직 안 돌아왔어. 그가 돌아온 것도 아직 안 돌아왔을 뿐더러 시작도 아직 안 했어.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미래시를 썼는데 여기는 미래형을 못 쓰도록 딱 하고 대신 여기 뭐야? comes를 썼어. 왜 comes를 썼지? 주어가 보다시피 뭐니까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동사 s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동사 원형 쓰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쓰는 경우가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가 쓰인 뒤에 문장. 이걸로 다른 말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절이라는 것은 문장이라는 뜻이니까. 이때는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고 현재 시제를 반드시 쓴다.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몇 가지만 들을까? 방금 했던 것처럼 when도 있을 거고 before도 있을 것이고 after도 있을 것이고 일단 요거 정도만 하세요. 더 있지만 조건은 방금 if가 나왔으니까 더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때 미래형을 쓰면 안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꾸 이거 단수형과 과거형 왜 이딴 걸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가 뭐 숙제로 나갈 건 이 뒤에 부분 내가 나중에 지정해 주긴 하겠는데 일단은 방송 듣고 이 기본적인 형태를 정리하는 것들이 우선입니다. 자, 뭐 이거 너무 쉽게 나왔네, 여기는. 요 내신 기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주 어색한 거 고르세요 있잖아요. 자,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자, 왜 3번인가 볼까요? 일단 여기 나는 when에 이렇게 밑줄하겠습니다. 이때 when의 뜻은 언제란 뜻이 아니죠. 뭐뭐 할 때. 얘를 우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앞에는 그녀는 그녀의 개를 이때 walk는 걷다가 아니고 뒤에 목적어 나올 때는 산책시키다. 그녀는 산책시킬 것입니다. 뭐하면 비가 오는 게 멈출 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쓰인 will stop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미래형은 쓸 수가 없다 그랬죠. 얘는 뭘로? 바로 현재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오케이, will 빼고 stop 이렇게 하면 틀리죠. 왜냐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들어간 형태가 돼서 자, 시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미래형을 못 쓰니까 현재형을 바꿔 쓴다라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 3번이 되겠습니다. 요로까지가 우리가 일단 오늘 봐야 될 내용이고 숙제로는 딱히 뭔가 많지 않아요. 요거 하나 해보라는 거 아까 하나. 그 다음에 뒤쪽에 B번부터 C번까지 이게 끝이에요. 왜냐면 그 3단 변화 선생님 하나 줄 거니까 그거 외워오셔야 돼요. 자, 일단 체크하시고 됐나요? 그 다음 방송 체크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